김용경이라고 하고요. 국가자격 기술거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 전문 기술거래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그 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우리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화면 내용에 보시면 TV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KBS TV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대책 허탕이다. 10년간 3조 원을 날렸다. 라고 하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왜 3조 원을 날렸는가에 대해서 또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도 자료에 보시면, 자, 오염물질을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오염물질을 1톤을 줄이는데 약 18억 원 정도를 썼다. 그렇지만 정책을 조기 폐차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을 하면 200만 원씩 보조를 하면 이 900배의 차이로 똑같은 효과를 낸다. 즉 감사원에서 얘기는 6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실제로는 이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고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아무런 비용이 추가되지 않고도요. 배기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커다란 사업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 2016년도에 지속가능경영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525개 기업이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 기관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곳이 그 대책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실제로는 거의 대책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262개 정도가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줄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자, 왜 그러면 대응을 못하거나 또는 투자를 못하는가 이런 내용을 보면 적용 가능한 감축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보면요. 약 78.2%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실제로는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봤더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실제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온실가스 배출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래서 그 이후에 3월 3일자로 2016년 3월 3일자로 나온 자료를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획 관심 분야 이게 57%, 대기에 관한 거, 폐기물에 관한 거,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클릭해 보세요. 세 가지를 합쳐보면 약 80.9%가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 뿐이죠. 또 이쪽에 산업계 중점 대응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화학안전 규제에 관한 거, 온실가스 규제, 환통법에 관한 것, 이걸 합해봐도 72% 정도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온실가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 온실가스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업체들은 대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이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온실가스는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정책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실제로 감축할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선박 분야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협약이라고 하는 그 협약이 곧 발효가 됩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온실가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문제점이다. 그래서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온실가스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너무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녹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녹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이건 질소산화물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스라고 하는 것이 온실가스냐? 그렇지 않아요. 자, 아까 앞장에 장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이쪽 면을 보시면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은 녹스가 아닙니다. 녹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N2O라고 포함되어 있는 질소산화물이고 여기에 있는 화학식으로 볼 때도 여기에는 온실가스는 아산화질소지 녹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다 녹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녹스만 줄인다고 하면 그걸로는 사업을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장면도 보시고요. 예. 다음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할 때 대부분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탄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N2O라고 하는 이 아산화질소에 여기에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SF6라고 하는 곳에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CO2나 CH4, 즉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만을 검토를 하지 N2O라고 하는 아산화질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용어를 잘못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CO2를 기준으로 해서 1이라고 하는 그 영양지수가 있는데 N2O라고 하는 이 온실가스 종류는 310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온난화 영향 지수를 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 1에 대해서만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또는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것과 이 아산화질소 310은 곧 CO2로 환산을 했을 때 310이 되는 건데요. 자, 1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게 이익이 남습니까? 아니면 31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게 이익이 남습니까? 당연히 310억 원짜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용어를 잘못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N2O라고 하는 녹스는 실제로는 이것은 공기 중으로 배출이 돼서 초미세먼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N2O라고 하는 이 온실가스가 초미세먼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조차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이 여러 가지 가스 종류들을 보실 때 우리 주변에서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써 이런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을 처음부터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관성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선박의 온실가스 협약, 온실가스 규제에서 보면 녹스에 대해서 17 내지 9.8g/kWh라고 하는 단위로서 줄일 수 있느냐,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치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녹스로서는 이런 시험치를 낼 수 있는 시험 장치가 전 세계 단 한 군데도 없고 제공하는 것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1억 원짜리 사업을 310억 원짜리로 만들 수 있냐면 실제로 녹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N2O라고 하는 질소가스로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이 가스로 환산을 해서 몇 그램인가를 찾아내면 310배나 더 큰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 대책을 10년 동안 3조 원 날리는 이런 일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비용 하나도 들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검토를 해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선박의 온실가스 협약이 발효되는 2020년 이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부를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1억 원짜리 사업으로 그냥 끝낼 것이냐? 자, 1억 원으로 끝낼 겁니까? 수익이 1억 원 나는 사업, 이것을 310억 원 남는 사업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논리만 녹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N2O라고는 아산화질소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요. 그 시험 장비만 갖춰서 국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 작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그 사안마다 그 사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출이 된다고 하면 쉽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박의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이미 그린십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도출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황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은 이런 곳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N2O라고 하는 또는 CH4나 또는 HFC 같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온난화 지수가 높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으면 우리는 310배 더 높은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부를 유치를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진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은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525개 기업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2차 사업을 하는데 1,500개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기회가 되는 기업들에게 이런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부도 얻을 수 있고 또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온실가스는 어디서 나오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줄일 수 있는가? 이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헤게모니를 쥐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도덕적으로도 이끌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과연 핵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온실가스 종류 중에서 현재 우리 거래사님께서 솔루션으로 가지고 계신 그 기술 한두 가지만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예, 우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친환경 수성 페인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들은 대부분 VOC라고 하는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신너라고 하죠. 이 신너는 독성도 크고 화재, 질식, 폭발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그런데 친환경 수성 페인트 사업만으로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인드만 바꾸면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이유는요,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해결문의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길로 계속 가면 우리는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지구를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많은 이런 사업거리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온실가스 배출권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규제이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로서 수성 페인트 사업을 제안을 하지만, 이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특히 조선업, 해운업, 그 다음에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적용을 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성 페인트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수성 페인트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안에 기존의 페인트에 적용되어 있는 유기용제, 특히 신나 종류들은 많은 에너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아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HFC라든지 PFC 같은 온난화 지수가 큰 그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훨씬 더 큰 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약 10만 톤급 정도의 선박에다가 페인트를 칠할 경우에 약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매출이 약 30억 원 정도가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바꾸면 연간 약 40억 원에서 45억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년에서 길게는 21년, 30년까지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의 기회로도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을 완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엔에다 보고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목표도 이 한 건만으로도 모든 그 양을 감축할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린십 선박의 수성 페인트 외에 다른 에너지 절감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네, 그 선박에 폐경수 조절 장치가 있는데요. 선박의 폐경수 조절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약 3 내지 5%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 내지 5% 줄어드는 양이 해운업체 1년의 전체 수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해운업체는 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요. 이것을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으로 바꾸면 매년 추가적인 수익이, 순이익이 높은 추가적인 수익이 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운업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함께 또 해운업에서 특히 서비스업 부분들을 강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금융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금융 구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통해서 금융산업을 우리나라 최고의 수익 높은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했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